물체를 선택할 때 보면, 자, 여기 지금 얘는 자, 얘는 요 선, 자, 요 선 네 개가 모여서 자, 요 면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셀렉트 명령으로 선택을 할 때는 요 선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요 선을. 그리고 자, 요 면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선을 선택하고 자, move 명령으로 움직이면 자, 선이 움직여요. 대신 자, 요 선을 움직이면 요 선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 자, 얘가 늘어나고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요 면이 변해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자, 요 선을 지워버리면 선도 지워지지만 면도 지워져요. 그리고 자, 다시 여기다 선을 그리면 다시 면이 생겨요. 자, 근데 희한한 건 면을 선택하고 움직이면 자, 선들이 다 같이 따라다녀요. 자, 기본적으로 이 선은 이 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자, 근데 나는 여기 있는 점을 움직이고 싶다. 라고 할 경우. 자, 셀렉트 명령어로 점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점은 선택이 안 돼요. 셀렉트 명령어로는. 선이나 면은 선택이 되는데 점은 선택이 안 돼요. 점은 어떻게 하느냐? move 명령어로 자, 점이 있는 위치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자, 오스냅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하고 움직이면 여기 또 복사가 됐어. 다시 여기서 움직이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 점을 선택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점을 움직이고자 할 때는 셀렉트 명령이 아니라 그냥 move나 그런 명령으로 점을 선택하고 움직이시면 돼요. 그 위치에 가면 자, 오스냅으로 점이 선택이 돼요. 자, 얘를 푸시2를 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여기서 자, 요 선을 선택하면 요 선은 자, 요 면과 요 면이 여기에 같이 접해 있어요. 그리고 요 선과 요 선도 여기 접해 있어요. 요 선과 요 선도 여기 접해 있어요. 그래서 자, 요 선을 선택하고 움직이면 자, 걔네들이 같이 따라다녀요, 다. 이런 식으로. 3차원 물체일 땐 평면면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자, 그리고 면을 선택하고 움직이면 이 면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같이 따라 움직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스케치업에서는 내가 물체를 움직이고자 할 때 선택을 덜한 상태로 움직이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선택할 수도 있어요. 드래그를 해서. 자, 근데 여기서 자, 한 번 선택하면 이 면이 선택해요. 자, 얘를 이 면을 빠르게 두 번 선택하면 이 면과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같이 선택이 돼요. 그리고 얘를 자, 요거를 빠르게 세 번, 따다닥 세 번 선택을 하면 요거와 연결되어 있는 선들과 연결되어 있는 면들이 또 전체적으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와 연결지어 있는 형태의 모양이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물체를 선택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move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스케치업에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해야 될 거. 자,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자, 주의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스케치업에서는 면과 면이 맞닿는 순간 붙어버려요. 하나로.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다가 렉탱글로 자, 이렇게 작은 걸 푸시풀에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무브 끝점을 여기다 갖다 이렇게 맞췄어요. 그러면 이 큰 사각형하고 자, 여기 있는 작은 사각형이 서로 맞닿았거든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 셀렉트를 풀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띄어내고 싶어. 자, 다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다 선택이 됐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선택이 돼버렸으니까 이거 뺄게. 네. 자,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만 선택을 했어요. 자, 얘를 띄어낼게요. 자, 이렇게 돼요.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스케치업에서는 자, 물체를 따로따로 만들었어. 따로따로 만들고 내가 이 물체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로따로 잘 만들어 놓고 얘를 이렇게 붙어 있는 위치로 이동하는 순간 맞닿는 부분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붙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아 얘를 이쪽으로 좀 띄어야겠, 이쪽으로 좀 옮겨야지 하고 옮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스케치업에서는 자 맞닿는 부분이 붙어도 되는 게 아니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맞닿게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럼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에서 첫 번째 다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임시 방편으로 자, 얘를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면 복사는 돼요. 자, 그리고 자,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자, 얘를 지워버려요. 자, 여기 선이 남으니까 이 선은 지워버리면 되고. 그럼 이렇게 띄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도 해결이 안 되는 어떤 형상들도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색깔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어떻게 된 거? 뒤집혀 있는 면이라고 했어요. 얘를 어떻게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리버스 페이스 다시 반전시켜서 되돌리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붙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스케치업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물체를 만들고 자, 이 물체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시키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자, 메뉴가 쭉 뜨는데 그 중에 여기 메이크 그룹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메이크 그룹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임시 묶음으로. 그래서 자, 얘를 메이크 그룹을 해주면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선택이 되거든요. 선택을 하려면. 근데 얘는 선택을 하면 이거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 선택이 돼요. 바로. 셀렉트도 얘가 하나의 덩어리로 선택이 돼요. 자, 얘는 면이 따로따로 선택이 되고. 자, 그래서 얘도 자,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편한 게 자, 얘 갖다 붙여도 돼요. 자,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자, 이렇게 띄어내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룹을 잡으면 얘를 임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자, 요 면과 요 면이 서로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습관적으로 그룹을 만들어 주시는 게 편해요. 자, 그리고 자, 그룹 만든 걸 다시 원래대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여기 익스플로드. 자, 폭파시켜 버리면 다시 원래 따로따로 되어 있는 면으로 다시 분리가 돼요. 자, 다시 여기서 그룹. 자, 무브. 자, 그럼 얘도 그룹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자, 무브. 자, 얘 이쪽으로 움직이면 자, 면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올려갖고 자, 얘하고 면을 붙은 걸로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자, 얘 그룹 풀어주고요. 자, 얘 그룹 풀어줘요. 그럼 지가 알아서 붙어버려요. 자, 그럼 그다음부터는 자, 얘를 따다닥 세 번 클릭하면 얘가 연결되어 있는 여기가 붙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하나의 면으로 인식이 돼서 한꺼번에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룹이라는 거를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근데 스케치업에는 그룹이라는 거와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얘를 이거를 자,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메이커 그룹. 그리고 자, 얘는 그 위에 보면 메이크 컴포넌트라는 게 있어요. 컴포넌트. 자, 컴포넌트라는 걸 만들게요. 그러면 일단은 메시지가 조금 다르게 뜨기는 하는데 자, 오케이, 크리에이트 해주면 자, 결과는 똑같아요. 얘도 하나의 덩어리, 얘도 하나의 덩어리. 자, 컴포넌트 된 것도 서로 붙여놔도 면은 안 붙어요. 자, 근데 컴포넌트와 그룹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캔들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블럭과 W 블럭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블럭은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화면에서만 쓸 수 있는 거. W 블럭은 다른 도면에서도 쓸 수 있는 거. 자, 컴포넌트라는 것은 내가 만든 모양을 저장을 해서 나중에 그것을 또 불러다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내가 이걸 컴포넌트를 만드니까 자, 여기 등록이 됐어요. 컴포넌트랑. 볼까요? 이거 지워볼게요. 얘 지우고. 자, 여기다가 제가 다른 놈을 만들어 보죠. 자, 원기둥을 이렇게 주고 자, 푸시풀로 자, 여기서 자, 푸시풀로 자, 이런 놈을 하나 만들어서 자, 얘를 컴포넌트를 만들게요. 컴포넌트. 자, 예를 들어서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하면 여기 이름이 등록이 돼요. 그러면서 얘가 만들어지죠. 없던 게 생겼어요. 오른쪽 봐요. 이거요? 여기 보면 자, 윈도우에 디폴트 트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온, 뭐, 하이드 트레이,
다시 쇼 트레이 해서 쇼 트레이로 해주시면 켜져요.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등록이 돼요. 자, 얘 지울게요. 그래도 얘는 남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자, 얘를 클릭하면 다시 똑같은 거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등록을 해놓으면 자, 자주 쓰는 것들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는 그룹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룹과는 좀 다르게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많이 만들어서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과 컴포넌트의 차이점. 자, 차이점을 또 볼게요. 자, 얘 지우고, 자, 얘를 하나 카피를 해서, 자, 요거는, 자, 익스플로드. 컴포넌트를 풀었어요. 원래대로. 그리고 다시 선택해서, 자, 얘는 그룹을 잡을게요. 그럼 지금 얘나 얘는 똑같아요, 보기에는. 자, 차이점. 자, 얘를 무브. 자, 카피를 할게요. 자, 요것도 무브 컨트롤 키 눌러서 카피를 할게요. 자, 똑같이 카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얘도 그룹이고 얘도 컴포넌트거든요. 자, 그룹을 내가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여기 에디트 그룹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에디트 그룹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자, 그룹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 원래 물체 상태로 가요. 그럼 여기서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또는 자, 그룹 물체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래도 에디트 그룹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다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푸시풀을 할게요. 자, 요거 원본, 요거 복사본. 자, 복사본을 변화시키니까 원본의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럼 자, 요거 만약에 원본을 자, 원본을 변화시키니까 복사본도 변화가 없어요. 그룹은 그냥 하나의 묶음 덩어리일 뿐이지 서로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컴포넌트는 자, 얘가 원본, 얘가 복사본이에요. 자, 복사본을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에디트 컴포넌트로 편집을 들어가도 되고 자,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다가 푸시풀로 자, 수정을 가하면 이런 식이 돼요. 복사본을 수정하니까 원본이 수정이 됐어요. 자, 그럼 원본을 여기다가 자, 원본을 수정하니까 복사본이 수정이 돼요. 즉 컴포넌트로 만든 물체는 10개가 있건 20개가 있건 100개가 있건 그 어느 하나를 수정하면 다 같이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물체를 여러 개 놓고 내가 같은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컴포넌트를 쓰는 게 편하고요. 자, 동일한 물체를 여러 개 놓고 각각 내가 수정을 해서 쓰겠다 그러면 그룹으로 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룹을 써야 된다, 컴포넌트를 써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런 그건 없어요.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야. 내가 컴포넌트 쓰는 게 조금 더 편하다. 그룹을 쓰는 게 조금 더 편하다. 자, 그 부분은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일일이 나는 수정을 하더라도 나는 그룹 쓰는 게 편하다. 그러면 그룹을 쓰시면 돼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하나하나 내가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근데 자, 동시에 여러 개가 같이 수정이 되는 걸 나는 원한다 그러면 컴포넌트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컴포넌트 풀어버리겠다. 그러면 얘 익스플로드 시켰다가 컴포넌트 풀었다가 다시 그냥 그룹을 주면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는 이제 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또 따로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컴포넌트라는 거와 그룹이라는 거의 차이점을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자, 오른쪽 메뉴바에 보면 여기 컴포넌트라는 메뉴바가 있어요. 탭 메뉴로.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심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요. 자, 여기 펼쳐져 있어. 자, 여기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여기 컴포넌트를 나중에 또 다른 걸로 불러다 쓸 수 있어요. 여기 컴포넌트라고 돼 있죠? 컴포넌트라고 돼 있는 요거를 선택을 해보면 자, 두 개의 폴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들이에요. 자동적으로 들어있는. 자, 이 안에 잠깐 들어가 볼까요? 요거 들어가 보면 자, 몇 가지 이렇게 있어요. 쭉 이런 것들이. 자, 근데 어떤 컴퓨터에 가면 이제 다른 사람이 스케치업을 막 써. 근데 그 사람 스케치업 쓰는 컴퓨터에 가니까 컴포넌트가 엄청 많아. 뭐 몇십 개, 몇백 개가 있어요. 자, 그럼 그거를 나도 쓰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자, 일단은 허가를 받고 얻을 수도 있지만 몰래 훔쳐올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자, 걔를 걔가 그 사람이 쓰는 걸 나도 동일하게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케치업은 좋은 게 뭐냐 하면 복사를 해서 카피에 넣으면 그걸 내가 쓸 수가 있어요. 설치를 해도 되지만 설치는 게 아니라 복사를 해도 돼요. 그래서 위치를 봅시다. 자, C 드라이브 안에 사용자 폴더 안에 자, 지금 여기는 디폴트 어드민 잠깐만요. 이 컴퓨터 이름이 뭐지? 컴퓨터 이름이 컴퓨터 이름이 어드민인가? 이게 어 컴퓨터 이름이 어디 나오지? 뉴 H00인데 이게 원래 여기 사용자 안에 그다음에 여기 저기 사용자 이름이 나오는데 사용자 이름이 아마 어드민일 거예요. 사용자 이름이 지금 이 컴퓨터는 자 여러분들 컴퓨터는 모르겠는데 본인들 컴퓨터 로그인할 때 이름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드민 안에 보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APP 데이터라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안에 자 로밍 안에 스케치업 안에 자 버전 스케치업 21 안에 보면 스케치업 자 이 안에 보면 여기 컴포넌트라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를 내가 카피해서 갖고 오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케치업이 옛날 같지 않고 설치를 하면 폴더가 여기저기 생겨요.
그래서 조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프로그램 파일도 한번 봅시다. 어느 게 진짜인지. 자, 프로그램 파일에 스케치업. 여기 아까 거기가 맞아요. 거기 폴더가. 그래서 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카피해 넣으시면 돼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폴더.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자, C 드라이브 안에 사용자 폴더 안에 보면 자, 컴퓨터 사용자 이름 이거는 자기가 쓰는 컴퓨터니까 자기만이 알 거고요. 이건 이름이 다 틀려요. 컴퓨터마다. 자, 거기 안에 보면 자, app 데이터라고 있는데 자, 이 폴더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숨겨진 폴더이기 때문에 이 폴더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보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자, 여기 보기라는 부분에 가면 자, 보기라는 부분에 가면 자, 여기에 숨긴 항목 표시라는 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숨긴 폴더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자, 요 어플리케이션 안에 자, 로밍 안에 자, 스케치업 안에 스케치업 자기가 쓰는 버전이 있을 거예요. 스케치업 버전 그 안에 보면 또 한 번 스케치업 그러면 컴포넌트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쓰는 뭔가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복사해 넣으셔갖고 그 다음에 스케치업 다시 실행하면 뜰 수 있어요. 여기 쭉 떠요. 이 컴포넌트가. 자,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유 폴더에다가 자, 여러분들 제가 공유 폴더 알려드렸죠? 거기에 어, 어, 여기가 아닌데 잠깐만. 자, 공유 폴더 알려드렸죠? 안 알려드렸나요?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가 제가 만들어만 놓고 안 알려드렸으면 잠깐만요. 여기다가 뭘 하나 넣고 그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드릴 거예요. 제가 뭐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자료들을 여기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지금 제가 zip 파일 하나를 넣어 드렸어요.
압축 파일 하나를 넣어드렸는데 그 압축 파일을 갖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그 압축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요거거든요. 근데 그 압축 파일을 풀면 안에 자 이런 파일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파일들이 들어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스케치업 한참 초기에 나왔을 때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있는 파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면 조금 여러 가지가 그래도 추가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구하셔서 더 추가하셔도 되고. 자, 일단 이걸 드리는데 자, 문제가 되는 건 얘를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다가는 설치를 해봤자 컴퓨터 껐다 키면 다시 다 초기화가 되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쓸 때만 그냥 설치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집에 설치를 하실 때 주의하실 거 한 가지. 자, 얘를 무조건 그냥 yes, yes, yes 눌러서 설치를 하면 안 나와요. 왜? 자, 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하고 틀린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데 설치가 돼요. 옛날엔 스케치업이 설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설치가 된 게 아니라 다른 데 설치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엉뚱한 데 설치가 돼요. 자, 그래서 하나만 대표적으로 설치해 볼게요. 맨 밑에 거 하나만 설치해 보죠. 자, CYW6이라는 걸 하나 설치해 볼게요. 제일 마지막 거만. 나머지도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자, 얘를 일단은 설치를 할 거면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자,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면 가끔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는 게 편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자, 보통은 next, next, yes, yes 막 그렇게 하고 그냥 설치를 무조건 하는데 물론 설치는 돼요. 근데 스케치업에서 안 떠요. 그래서 어떻게 next 그 다음에 I accept 요 위에 거 선택하고 자 next 여기까지는 같아요. 자 여기가 뭐냐면 요게 설치할 위치를 설정하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스케치업 6이에요. 옛날 버전 그때 쓰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넥스트를 눌러버리면 얘가 스케치업 6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스케치업에서는 걔를 못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 체인지 폴더를 바꿔요. 자 지금 옛날 거는 여기에 설치가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아니었죠. 자 찾아갑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자 닫기하고 C 드라이브에 아까 뭐였어요? 일단 사용자 첫 번째. 그 다음에 사용자 안에 그 다음에 컴퓨터 이름 자기가 사용하는 컴퓨터 이름 그리고 그 안에 APP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안에 로밍 안에 잠깐만 나도 헷갈리는데 로밍이 맞았던가? 잠깐만 저도 확인할게요. 얘가 로컬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돼. 어떤 건지. 스케치업이 여기 폴더 여기에 스케치업 안에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는 없어. 컴포넌트 폴더가 로밍은 아니, 로컬은 아니고 로컬 나오는 스케치업이 없고 그러면 자, 로밍이 맞아요. 로밍 안에 자 여기서 아까 로밍 안에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리다 보면 여기 스케치업 안에 내가 사용하는 스케치업 버전 여러 개를 쓰신다면 여러 개가 뜰 거고 자기가 사용하는 스케치업 버전을 선택하셔야 돼. 여러 개를 쓰면 귀찮더라도 여러 번 인스톨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 자, 요 안에 스케치업 안에
컴포넌트. 자, 근데 이 컴포넌트 선택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선택하세요. 자, 컴포넌트 선택하면 컴포넌트 폴더 안에 컴포넌트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선택하세요. 스케치업까지만. 그리고 확인. 그리고 넥스트. 자, 인스톨. 피니시. 한번 설치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확인할게요. 여기 화살표. 자, 이걸 누르면 여기 컴포넌트 말고 심볼이라는 게 하나 생겼죠? 없었던 게. 지금 우리가 설치한 게 심볼인가 봐요. 심볼을 누르면 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런 형태들이. 그래서 다양한 어떤 소스, 간단한 소스들을 좀 쓸 수 있게끔 설치를 하는 거니까 집에서 설치를 하세요. 자, 여기서는 쓸 때만 설치하시고 껐다 키면 어차피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자, 그런 거 설치하시면 조금 추가적으로 자, 혜택을 좀 저거를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자, A를 한번 설치해 볼까? 한 번만 더. 자, 요거 넥스트, 억셉트, 넥스트, 체인지, 사용자, 어드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로밍, 스케치업, 어디 갔니? 스케치업, 20일에 스케치업, 확인, 넥스트, 인스톨, 얘는 좀 많이 설치가 되네. 피니시. 자, 얘는 뭔가 볼까요? 자, 이거 보면, 자, 아키텍처라고 또 하나 생겼죠? 아키텍처 들어가면, 자, 폴더별로 또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뭐 도어 들어가 볼까요? 그럼 문짝들, 여러 가지 문짝들, 뭐 창문이나 문짝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급할 때 이런 거 쓰면은 작업하기가 훨씬 편하죠. 내가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서 자, 일단은 설치를 해두면 나름대로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자, 배경 만들 때 간단한 건물들도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자, 불러다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클릭 불러다 쓰면 돼요.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스케치업이 디테일하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거 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다운로드 받아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나 또 봅시다. 어차피 컴포넌트 했으니까 컴포넌트 걸 불러볼까? 자, 제가 만든 거. 자, 그냥 이거 하나 불렀어요. 자, 얘를 자,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move 명령어에서 자, 그냥 쓰면 move라고 그랬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사용하면 복사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만큼 띄워서 복사를 하나 했어요. 근데 이만큼 띄워서 복사한 걸, 자, 몇 개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자, 여기를 또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하고 또 띄우고 해서 해도 돼요. 복사를 여러 번 써도 되는데, 자, 우리가 요만큼 떨어진 거를, 자, 얘를 계속 몇 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결국 뭘 하는 거예요? 늘어놓는 거예요. 뭘 늘어나요? 배열을 해서.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복사를 했죠. 그리고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자, 이제부터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얘를 자, move, 컨트롤. 자, 얘를 복사했어요. 1388만큼 복사를 했대요. 거리값을. 자, 이 상태에서 이 복사한 과정을 내가 5개를 더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자, 곱하기 5. 그러면 어레이가 돼요. 자, 스케치업에서 복사의 기능은 없어요. 복사 명령어가 없어요. 그래서 복사의 기능을 할 때는 컨트롤 키를 쓴다.
자, 두 번째, 어레이 명령어도 없어요. 그래서 어레이를 하고자 할 때는 자, 첫 번째 복사를 한번 해요. 그 복사한 그 내용을 곱하기 몇 번 하겠다 해주면 그게 반복이 되면서 그게 어레이가 되는 거예요. 자, 어레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스케치업에서 어레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두 가지 어레이 기능을 한번 봅시다. 얘를 이렇게 띄워놓고 첫 번째, 얘를 아까처럼 자, 이렇게 복사했어요. 자, 이 복사한 요 내용을 쉽게 곱하기는 Shift 키 누르고 8키 누르면 저 컴퓨터 언어로 곱하기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곱하기 내가 5개를 하겠다 그러면 자, 이렇게 5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레이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얘를 자, 역시 무브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는데 얘는 자, 여기가 처음이고 쭉 와서 여기서 끝날 거다. 처음과 끝을 정해줘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내가 7개를 늘어놓고 싶다 그러면 간격이 얼마인지 몰라요. 때는 어떻게 나누기 7개를 하겠다. 그럼 알아서 정확한 간격으로 배열을 해줘요. 그래서 자, 스케치업에서는 무브는 그냥 이동, 복사의 기능은 컨트롤 키, 어레이의 기능은 곱하기 나누기. 근데 기본은 카피를 먼저 한 다음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가 가로 세로가 아니라 자, 이것도 가능해요. 어떻게 얘를 카피하는데 자, 이렇게 카피했어요. 대각선으로. 그리고 곱하기 5개 하면 자, 이렇게 머리가 돼요. 이쪽 방향으로도. 그러니까 항상 가로 세로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도 내가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을 동시에는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한쪽 방향으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어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스케치앱에서 사용하는 어레이 기능. 자, 그럼 여기서 이게 테이블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원형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자, 내가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자,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이 테이블 주위로 의자를 5개를 이렇게 놓고 싶어. 자, 그랬을 경우. 자, 그럼 자, 둘레로 배열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원형 배열이에요. 자, 원형 배열은 무브를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무브는 이동이잖아요. 둥글게 이동을 하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두 번째 명령어는 자, 자, 얘를 주고 자, 요 로테이트라는 기능입니다. 로테이트 명령어인데 자, 무브는 내가 원하는 부분 선택하고 이동시키고 싶은 부분 선택해 주면 이동이 돼요. 무브 명령어는 쓰는 게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로테이트 명령어는 자, 클릭을 3번 할 거예요. 클릭을 3번 하는데 3번 클릭을 할 거거든요. 그 3번 클릭하는 게 어떤 건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얘를
자, 이렇게 둥글게 돌릴 거예요. 둥글게 돌리면 얘가 돌아가는데 어딘가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돌아가려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로테이트 명령어는 자, 회전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회전을 시킬 때 어디를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거냐? 중심을 먼저 선택해 줘요. 그래서 자, 중심 여기 첫 번째 선택하는 게 중심. 여기 클릭. 자, 여기를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거다. 첫 번째 선택하는 게 회전 중심이에요. 물체가 회전할 때의 중심. 자, 두 번째 선택하는 게 어디서부터 회전을 시작할 거냐. 회전을 시작할 위치. 자, 이쪽 방향, X방향, 아니면 이 물체 선택해도 되고, X방향 선택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클릭. 자, 여기서부터 회전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어디로? 자,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제 얘가 빙글빙글 돌죠. 자, 빙글빙글 도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내가 60도만 회전을 하겠다. 자, 이쪽 방향으로 60도 회전하겠다. 60. 그러면 60도 회전이 돼. 자, 다시 이번에는 자, 여기를 중심으로 클릭. 자,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할 거야. 클릭. 자, 이번에는 자, 밑으로 회전을 시킬게요. 밑으로. 몇 도? 80도. 이렇게. 아까 60도 있고 지금 80도예요. 그러니까 20도 더 내려간 거죠. 자, 최대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은 플러스 각도,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각도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 복잡하니까 내가 회전시키고 싶은 방향을 먼저 마우스로 정해요. 이쪽으로 회전할 건지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건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건지 마우스를 그 위치로 그냥 대충 갖다 놔요. 그리고 내가 회전하고 싶은 각도를 정해주면 마우스 있는 방향으로 알아서 회전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얘가 회전축이 X축이 될 수도 있고 Y축이 될 수도 있고 Z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입체적이니까. 그러니까 도는 게 X방향으로만 도는 게 아니라 Y방향, Z방향 마구 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번에는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자, 얘를 자, 요 가운데 중심으로 얘를 이렇게 돌릴 거예요. 자, 로테이트. 자, 요 원의 가운데 중심, 클릭. 자, 여기서 자, 이쪽 방향 여기를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회전을 시키겠다 하면 빙글빙글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자, 90도 돌리겠다. 그럼 이렇게 돌아가요. 자, 카피도 가능해요. 어떻게? 지금 선택했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중심은 여기, 시작은 여기.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복사를 하고 싶다. 90도. 그러면 그냥 쓰면 로테이트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무브에서 카피 기능 컨트롤이었죠? 로테이트에서도 카피 기능 컨트롤. 90도. 그러면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회전 복사. 회전 복사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회전 복사한 거를 자, 곱하기 몇 개? 3개 더하겠다. 그럼 이렇게. 그럼 어레이, 폴라 어레이, 둥글게 배열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스케치업에서는 무브와 로테이트, 그 다음에
카피와 어레이 기능. 자, 어떤 식으로 쓰는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 뭐 연습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뭘 해볼까요? 일단은 그룹 컴포넌트 기능도 있으니까 이런 모양을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보자고요. 자, 수치는 무시, 모양만. 자, 치수는 상관없이 모양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모양만. 권진우 씨, 김주영 씨, 김예지 씨, 서수연 씨, 김소희 씨, 김성호 씨, 네. 김예원 씨, 이서우 씨, 박성준 씨, 동화정 씨, 신세원 씨, 성민아 씨, 문채은 씨, 같은 걸로 보는데 크기를 정할 수 있다는 건데 크기를 얼마나 줄까? 그러니까 보고 싶은 크기가 있을 거예요.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 인사이드는 이미 그랬잖아요. 근데 이 크기를 어떻게 지금 와서 정하기 쉽지 않죠? 인생은.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저거를 그리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한 사이즈 상관없이 그냥 모양만 그려준다는 거야. 근데 지금 저걸 하라는 건 뭐냐면 자, 따로 떨어져 있죠? 자, 기둥이 얘한테 붙으면 안 돼요. 그럴 때
잡거나 컴포넌트 잡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 따로 컴포넌트 따로 이런 식으로 얘랑 따로 따로 돼. 위에 천장 기둥 다 도로 잡고 천장도 따로 고연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뭐한테? 얘를 object 중심이 여거 중심이어야 되니까 중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복사를 해줍니다. 공부할 때 복사는 뭐? 컨트롤 이렇게 누르면 알지? 이때가 그럼 복사가 돼요. 그래서 90도, 뭐 60도, 45도 주면 복사가 돼요. 무브와 마찬가지로 로테이트도 컨트롤 이렇게 누르면 복사의 기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 곱하기 7개 더 됐다. 그러면 어레이 돼. 자, 그룹이 잡혔으면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렇게 하나의 경우를 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얘를 선택할 때 이게 다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얘하고 이 계단하고 같이 그룹이 잡힌 거예요. 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확인하여 더블 클릭. 이걸 선택해보면 자, 얘네들은 따로 선택이 되죠. 얘도 따로 얘는 그룹 잡혔네. 자, 요거 그룹 잡히고 얘네들만 따로 선택이 됐어요. 근데 그 따로 선택된 거가 얘랑 또 그룹이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 요거를 요놈만 이렇게 해서 그룹이 잡혀요. 한꺼번에. 자, 얘를 이 전체 선택한 전체 그룹 잡은 건 풀어버릴게요. 이렇게 그룹 잡히죠? 이렇게 잡히죠? 얘는 아니야. 얘도 이것도 이거 이렇게 잡힙니다. 자, 잘 되시나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스케치업에서 모델링을 할 때 많이 쓰게 되는 게 무브, 카피 굉장히 많이 써요.
거기다가 조금 여러 개를 같이 할 땐 어레이도 많이 쓰고, 자, 로테이트, 카피, 로테이트, 어레이도 많이 쓰니까, 자, 쓰는 방법들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쓰는 방법들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 자, 그 전에 그룹이란 거와 컴포넌트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룹과 컴포넌트 차이점, 어느 때 그룹을 쓰는 게 편하고, 어느 때 컴포넌트를 쓰는 게 편한지, 자, 그거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오늘 하나만 더 볼 건데, 뭐냐? 자, 이런 것들. 라인으로 선을 그리는데, 자, 선을 그리는데, 자,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선을 그리는데, 자, 이게 마우스를 잘 움직이다 보면 빨간색이 되고, 여기서 진짜 0.1mm만 틀어지면 수평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그리다 보면 면이 안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진짜 0.1mm 정도 기울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한 군데, 두 군데면 수정이 가능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걸 그렸는데 나중 가니까 그런 게 많이 생겼다. 답이 없어요, 그거. 그러면 막 선을 쪼개가지고 계속 면을 더 만들어야 돼요.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모델링에서 굉장히 복잡한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내가 자, 이렇게 물체를 만들어서 자, 얘를 뭐 그룹을 잡았어.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얘를 자, 이동을 하고 싶어. 이동을 하는데 자, X 방향으로 정확하게 Y 방향으로 정확하게 Z 방향으로 정확하게 이동을 하려면 자, 또 마우스도 잘 보면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면 X와 평행하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게 이제 작업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삐딱선을 탄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거나 이동을 하거나 뭐 회전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자,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이 스케치업에서는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축 고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X축 고정, Y축 고정, Z축 고정. 자, 여기서 제가 얘를 X축으로 이동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우스를 이렇게 벗어나면 자, 물체가 따라다니죠. 이 상태에서 자, X축으로 마우스 도망가도 계속 X축으로 움직여요. 자, 요런 거. 이러면 절대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무브할 때나 선을 그릴 때나 똑같아요. 자, 자, 일단은 무브를 할 때, 자, 원하는 기준점을 선택하고, 자, 이동을 할 건데, 내가 X 방향으로 이동할 거다, Y 방향으로 이동할 거다, Z 방향으로 이동할 거다를 정하는 거는 어디서 정하느냐? 자, 키보드에 보면, 어, 오른쪽에 숫자 패드 키하고 왼쪽에 엔터 키 사이에 보면 화살표 키가 있어요. 화살표 키가 있죠. 화살표가 자, 이렇게 된 게 있고, 이렇게 된 게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요거 오른쪽 방향. 자, 얘가 X축 고정이에요. 자, 요거 왼쪽 방향. 요게 Y축 고정이에요. 자, 요 윗방향. 요게 Z축 고정이에요. X축, Y축, Z축. 자, 이거를 잘 쓰시면 작업할 때 상당히 편해요. 자, 봅시다.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자, 오른쪽 화살표 한번 눌러주면 X축으로 고정이 돼요. 그럼 마우스가 딴 데로 도망을 가도 자, 얘는 무조건 X방향으로 움직여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얘를 내가 자, 움직이는데 왼쪽 화살표를 눌러주면 자, Y방향으로 움직여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얘를 자, 위로 움직이고 싶은데 위로 잘 안 움직일 때 자, 위쪽 화살표 누르면 자, Z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높이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주로 어느 때 쓰느냐? 자, 이럴 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얘를 자, 푸시풀로 자,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자, 요거 그룹. 자, 요거 그룹. 자, 요거 그룹. 자, 이게 그룹을 줬는데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를 움직여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추고 싶어. 자, 얘를 이쪽으로 움직여서. 그러면 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선상에 맞아야 돼요. 그럼 얘가 여기서 얼만큼을 이동해야 되는지 몰라. 그냥 그랬잖아요. 거리를 모르잖아요. 거리를 알면 거리만 주면 딱 될 텐데. 자, 이해해서 얘를 어떻게, 자, 일단은 무브, 이동을 할 거니까 이동시킬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X 방향으로 고정을 시켰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는 계속 X 방향으로 가고 마우스는 쭉 끌고 와서 자, 여기 오스냅에 설정시키면 정확히 X 방향에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얘를, 자, 요거를, 자, 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방향에 나란히 놓고 싶다. 자, 그럼 똑같아요. 얘도, 무브. 자, 얘를 움직일 건데, 자, Y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마우스는 쭉 가져와서, 자, 여기 점에, 보면, 자, 같은 선상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자, 요거를 위로 올리는데, 자, 여기 요만큼만 올리고 싶어. 자, 그랬을 경우. 자, 얘를 무브. 자, 기준도 잘 선택해야 돼요. 어디? 요 위쪽을 Z 방향으로. 자, 여기랑 맞추면 돼요. 그러면 자, 일직선상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이럴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라인으로 자, 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선을 이렇게 그렸어. 자, 여기서 내가 Y축과 평행하게 또는 X축과 평행하게 아니면 Z축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 싶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 자, 화살표를 위쪽 화살표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고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라인으로 자, Y축, X축 했는데 이 상태에서 자, 이 높이만큼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리고 싶다. 자, 그랬을 때도 얘를 Z축으로 놓고 자, 이렇게 맞추면 자, 얘하고 같은 높이의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축 고정을 활용을 하시면 정확하게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도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선을 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추정이란 방법, 축 고정이란 방법을 잘 활용을 하시면 작업하실 때 상당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꼭 하세요. 화살표. 자, 여기서 자, X방향 화살표를 한 번 더 눌러주면 풀려요. 자, 한 번 누르면 설정, 한 번 더 누르면 저 해제.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이제 로테이트 명령어를 오늘 배웠기 때문에 이제 잘 안 쓰시는데, 자, 애매한 게 뭐냐면,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로테이트 명령을 가지고, 자, 여기서 마우스를 물체에 가져가면, 자, 조금만 마우스를 움직이면 막 이게 막 돌아가요. 이 동그란 게. 그래서, 자, 이렇게 X방향으로 회전되고, 자, 이쪽으로 가면 또 Y축으로 회전되고, 여기 가면 또 Z축으로 회전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자 나는 이 물체를 로테이트 시킬 때 Z축 고정으로 회전시키겠다 그러면 마우스가 이렇게 가더라도 이 상태에서 자 Z축 고정을 시켜버리면 안 돌아가요. 로테이트가 Z축으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자 회전도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로테이트라는 거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렉탱글을 그린다. 내가 사각형을 그린다. 라고 할게요. 자, 그냥 그리면 바닥에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사각형을 자, 이렇게 그리고 싶어. 자, 이랬을 경우. 자, 렉탱글 명령어에서 자, 시작하는 곳을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얘를 이렇게 조금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세워서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Y축 방향으로. 자, 여기서 자, X축 방향으로. X축으로. 한번 이렇게 자, X축 방향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축 방향을 설정해 주면 사각형 같은 경우도 세워서 그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불편하면 그냥 라인으로 그리셔도 상관없는 거고. 자, 어찌됐건 자, 이런 형태의 모양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하나 해봅시다. 이번에는 자, 이렇게 생긴 거 한번 그려보세요.